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는 법안 거부입니까? 라는 물음의 답이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특별법에 내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의안이 의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내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5번째입니다. 오체 투지와 삭발 그리고 밤샘 기도까지 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우리나라 국정 기조는 법안 거부냐라는 물음에 정부는 뭐라고 응답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또 청소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지 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법안이란 이야기가 나올지 말입니다.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청도 국민의힘에게는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들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되길 희망한다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는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UN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UN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 견해에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했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정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각계각층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역시 그렇게나 어려운 일일까요? 많은 국민들의 눈이 내일 국무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총선 앞두고 각 정당 전남 도당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국민의힘 이어서 만나봅니다. 도정 소식으로 마무리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올해 전라남도 대표 축제 우수 등급으로 지정된 제23회 광양 매화축제가 오는 3월 8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광양시가 축제장 일부를 유료화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보강해서 축제를 치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광양시가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된 광양 매화축제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일부 축제장의 유료화 및 콘텐츠 보강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매화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처음으로 축제장 일부를 유료화하는 대신 유료화된 금액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지향해 나간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축제장 일부 구역의 유료화와 관련해 축제를 수익 창출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청매실 농원 입장을 유료화하고 유료로 지불된 금액만큼 지역 상품권으로 관광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의 매화축제 또 다른 변화로는 축제 콘텐츠의 대대적인 변화인데요. 광양시는 전국 첫 꽃 축제의 의미를 살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4군자 4계절 테마로 축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매화축제를 광양매화 K문화를 담다 봄의 서막 매화라는 테마로 정하고 봄 매화를 시작으로 여름 대나무, 가을 국화, 겨울에 난을 연계해 4군자를 테마로 하는 연중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담양과 한평, 신안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나무 축제와 국향대전, 난초 축제와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협업 방식으로는 각 지자체의 축제장을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축제 상호 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지자체 축제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시도 같습니다. 광양 매화 축제 기간에 매년 또 반복되고 있는 교통 혼잡 민원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국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 축제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매년 축제 때마다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올해 축제 기간 중 축제장 내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셔틀버스 구간을 확대하고 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 ESG 실천까지 모든 분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특별한 경험과 문화가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매화 축제를 앞두고 광양시가 관광객들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데 올해 매화 축제 관광객들이 기존에 겪어온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올해 축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남 동부 지역의 주요 상권 공실률이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전남 동부권 지역 주요 상가의 공실률이 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순천 원도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무려 25.4%로 전분기보다 2.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순천 원도심 지역 상가 4곳 중 한 곳이 임대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보다 사정이 좀 낫다는 여수시의 경우도 이 상가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데요. 여수시는 지난해 4분기 원도심 상권이 27.2%의 높은 공실률을 보였고 여문지구가 12.9%, 학동지구가 10.6%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읍 지역의 경우 광양읍 상권이 16.3%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고 광양시 중동은 11.9%에서 10%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전남 동부권 도시 가운데 공통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신도심 지역보다 높은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원도심이라는 지역의 특성도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전남 동부권 지역 지자체의 상가 공실률 통계를 보면 각 지역 원도심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같은 지역의 신도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이전에도 각 지역 원도심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꾸준하게 상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 원도심 지역의 상가 공실률을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원도심 활성화 시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상권이 신도심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이 원도심 지역의 경기가 잠깐 상승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원도심이 쇠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더 이상 신도심 지역에 아파트나 대단위 주택 공급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원도심 지역의 상권이 살아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는 팽창하지만 원도심 빈집 계속 늘고 있는 점 감안하면 지자체의 도시개발 시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공감하게 됩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순천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순천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누적 변동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 순천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으로 이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아파트의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5.25%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2015년 마이너스 1.81%를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6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째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 마이너스 4.94%와 비교해 지난해인 2023년에는 마이너스 5.25%로 연간 하락폭이 0.31포인트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순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2년째 마이너스다. 그렇다면 전세금의 하락폭도 같은 추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순천 지역 아파트 전세값도 이 매매가와 같이 최근 마이너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에 마이너스 0.72% 이후 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7년 만인 2022년 마이너스 3.84%로 이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지난해인 2023년에는 마이너스 4.88%라는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는 2022년 상반기까지 이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 추세였는데, 그해 하반기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격이 갑자기 하락했고, 지난해인 2023년에도 고금리로 인해 가격 하락의 흐름이 이어졌고, 여기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에는 각 정당의 전남 도당 위원장분들과 총선 이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신정훈 위원장, 국민의힘 전남 도당 김화진 위원장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 연결돼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예. 민주당이 공천룰 솔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민 참여 공천제로 공천 기준을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공정하게 공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쭐 말 많습니다만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보면, 네네. 예, 민주당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어떻게 선정되고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제 국민이 직접 공천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나 유튜브 그리고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약 50만 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민주당은 2002년도부터 국민참여 경선제라고 하는 시스템 공천이 이미 지금 정착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 중에서 5가지 공천 심사 기준인 그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그리고 도덕성,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국민 보기에는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보다 더 개량화하고 또 공정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 이런 그 취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명이라는 수치 말씀하셨고, 이제 시스템 공천 말씀하셨는데, 네네. 총선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당의 전략이 좀 빠르게 돌아가야 될 상황 같은데, 과연 국민 참여 공천이 제대로 될까? 그러니까 공관위 등 당의 주요 조직들의 결정대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국민 참여 공천 그 플랫폼 구축 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당은 이제 후보자 검증, 적격 심사, 그리고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으로 후보자 선정이 보다 더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 그리고 눈높이 그런 기준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민주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선거 제도 마련일 텐데, 민주당에서는 당초 병립형 비례제 회기를 시사했다가 준연동형 비례제로 기울였다가 최신 다시 병립형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선거제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제 명분과 현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각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다른 당과의 어떤 경쟁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는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오히려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개혁진보연대, 진보대연대 이런 방향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의원들 간에 활발한 지금 토론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선택권이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게임의 룰이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쯤 마련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지난번에 선거 절차의 일반적인 행정 과정상 최소한 최악의 경우 2월 21일까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먼저 이런 룰들이 좀 결정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도 관심이 좀 많은 사안일 텐데 또 묘하게도 이 동서 갈등의 양상을 또 보이고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 선관위 안에 대해서 순천 분구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동서 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당 위원장이시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참 제가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형평성 있는 논의 또 기준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또 제가 나주 화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또 도민들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인구 등가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7만이 넘는 이 순천이나 여수 지역구를 순천 지역구를 분구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농어촌 지역구 선거구가 26만 9천의 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인구 등가성, 그러니까 27만의 선거구를 13만 5천으로 나누면서 옆에 있는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선거구가 26만 9천까지 되는 이런 또 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이라든가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늘 논의해온 기준이라는 것이 인구 등가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준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명문화돼 있고요. 예. 또 우리 정개특위가 일관되게 소멸에 직면한 지방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에 또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구 등가성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아주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국회 정개특위 그리고 획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또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선거구안이 전남 서부권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남 서부권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라든가 경상도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지 동부권, 서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이 최소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순천 분구 관련된 것은 대원칙을 정한 이후에 살펴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던데 논의되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의 후보자 공천시 이제 대개 2인 이상의 지역구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의 대상 지역이 지금 현재 전남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순천 지역구가 분구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새로 신설되는 그런 지역구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또 선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지역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지만 또 여전히 아직도 그 문제가 획정이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선거구 확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네. 자, 공약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민주당 전남 도당이 그리고 있는 전남의 미래 전략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전남 도당에서 선거
그 공약에 대한 이 선거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예. 공약에 대해서는 주로 과거의 SOC 중심의 이 선거 공약이 총선 공약이 아니라 민생 중심의 선거 공약을 좀 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생각하고 또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로 농민들이 첫째는 현저하게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공약들을 좀 더 그 확충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전남 그 도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지역 현안 중에 국립의대 유치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 민간공항, 군공항 문제 해결 등의 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남형 전략과 그런 어떤 그 현안 문제를 함께 담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최종안이? 그 기본적인 어떤 이 검토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최종 성안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좀 이야기 주실 만한 세부 공약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전남도당의 10대 핵심 공약의 주요 내용은 예. 첫째는 이 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원년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지금 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있어서는 총 1억 원 이상의 출산 장려금 지급을 검토하고 또 그 상급 상당의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한다. 그리고 출입국 이민관리청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그 인구가 또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전략산업 허브를 만들겠다. 특히 세풍산단 그리고 공영개발, 광양만권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전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도 계속 반영되고 있지만은 신안 해상풍력을 3.7기가 그리고 해남 지역의 부동지구의 1기가 태양광 단지 등 그 재생에너지 집저가 단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시간상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또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개혁신당, 제3지대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세를 보일 것인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고 대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각종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요. 지금 우리 지역민들 최소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 그리고 실정을 막는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낙연 신당이 전남에서 얼마만큼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그 뜻을 말씀하시는데 도민들의 이 판단 기준이나 정서로 봤을 때 이낙연 신당은 아마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총선 앞두고 각 정당 전남도당 연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예. 일단 개인 차원의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원래 그 지역구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출마 예정으로 알려졌다가 최근에 비례대표 이야기 나오던데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역구를 전남에서 두 곳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저는 비례로 하고 동북권의 한 분을 지역구로 하는 그런 것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비례로 가는 것이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아, 협의를 이미 마치셨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동북권의 한 분이라는 말씀은 어느 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전 국회의원이시고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 이정현 대표. 예, 전 국회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 이야기 또 하나씩 나누면서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당론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로 이제 결정을 했고 일찌감치 뭐 공천 네. 룰도 확정 지었습니다만 일부 조율을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원래 했던 대로 하자라는 것이었고 예. 민주당은 준연동형이었는데 아마 좀 민주당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표로 지금 말씀 나오신 것 같아요. 권역을 남북권, 중북권, 수도권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북권 같은 경우는 전남, 광주, 전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이래서 16명 정도 뽑는 건데 저희 국민의힘은 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중앙당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말씀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도 이번 총선에서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네. 그 뭐 선관위 안도 좋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좋고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새로 예를 들어 동북 같은 경우는 순천이 2개로 돼 있고 광양, 곡성, 구례가 독립선거로 됐단 말입니다. 예. 그 안을 국민의힘 전남도당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계신 거고. 네. 앞서서 민주당 신정은 위원장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일단 뭐 그 농어촌 지역의 발언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셨는데 뭐 순천 분구 상황도 뭐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이제 전제를 다셨거든요. 예. 만약에 지난 21대와 동일하게 이어진다면 전략상 변동 사항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큰 변동은 없지만 지금 신안이 목포하고 통합하려고 시장 군수가 지금 거의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신안, 영암, 무안으로 지금 선거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선거구는 참 지역 경계상의 문제도 있고 행정 편의적인 문제와 정치권의 불일치가 매우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안이 목포와 하나 되는 선거구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목포와 신안은 도시이고 하나는 도서벽지 지역이고 되게 그렇거든요. 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 행정 서비스 문제랄지 또 도서 관광 문제랄지는 이런 것을 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목포가 신안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겠고 또 관광 문제는 신안이 목포와 함께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전남도당에서 봤을 때는 신안이 목포와 함께 되는 선거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전남 지역 전체의 후보구는 확정이 됐습니까? 제 국민의힘요? 예. 국민의힘은 현재 한 8명 정도, 10개 지역구에서 8명 정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최소한 8개 지역에서는 후보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 관련해서 순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뭐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 당협위원장의 존재가 좀 있었고 예. 그 이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합류했는데 그 여파는 순천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궁금한데요. 저희들에게는 지금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토해본 거에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천하람 위원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거의 겹치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천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더 좋은 인재 한 명 정도를 지금 물색했고 거의 타진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이 행정적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순천이 동북권의 이정현 후보와 함께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물색한 대상자라는 분이 그 언론 보도에 나왔었던 고위 관료 출신의 50대 뭐 김모 씨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관급인데 예. 아주 본인도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다듬고 조율을 한다면 예. 좋은 후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전략 공천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거의 지금 공간위에 요청을 예.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순천이 분구가 돼서 두 서기로 된다면 어떤 변동 사항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는 순천에 지금 모든 걸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20% 이상을 올리는 데 만족하고 한 곳에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전략과 전술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여론을 좀 모으기도 했는데 네. 뭐 일단은 10개 선거구 중에서 이제 8분 정도 이제 출마를 타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총선 성적표를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에서 한 석, 비례에서 1개 정도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18%에서 20%의 득표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년에는 후보도 거의 없었고 또 후보 출마하는 분들은 면면이 조금 아무래도 타당에 비해서 좀 낮았지만 이번에는 수준도 높을 뿐더러 또 당선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게 18%에서 20% 득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도만 된다면은 중앙당과 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서 아마 전남 발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께서는 친윤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요. 예. 후보 되기 전부터요. 예. 전남 도당에 국민의힘 네. 전남 도당에 총선 전략이 특별히 나온 것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느 정도 또 이 친윤이라는 이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작용할 수 있을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청년이 돌아온 전남이라고 그랬지만 청년이 오히려 떠났고 바로 그래서 정부와 가까워야 되는데 정부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윤이라는 그 성격은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금년 같은 경우 2.4% 긴축 재정 속에서도 전남은 5%라는 게 상향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도 할 수 없는 9조 1,000억이라는 그 놀라운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런 영향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현재 확보한 예산의 조기 집행과 내년도 예산을 더욱 좀 넓혀서 예소시 산업에 또 큰 박차를 기하면은 전남에 우리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친윤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남에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호소하시거나 이제 전략을 짜실 때 아무래도 좀 밑바탕이 돼야 될 것 같은 것이 실질적인 지원을 많이 이끌었다라는 것으로 가자니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것이냐 지역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지역구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기 있는 것을 앞에다 두고 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보다는 득표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정부 여당을 선택함으로써 전남이 고루고루 발전한다. 그래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데 주 역점을 둘 것이고 비례나 전체적인 득표를 위해서는 또 정부 여당을 해 주십시오라는 읍소라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지역과는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남만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만의 특수성으로 한 18에서 20% 정도의 득표율 그렇습니다. 전략으로 이제 목표를 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전남 도당에서 추진하고 계신 총선 공약 뭐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우리 동북권을 주로 보면은 2026년도 여수 선박람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써 이 조직 구성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행안부와 함께해서 마련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어찌 보면은 아주 협소할 정도로 소폭이었었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이 기재부 또 행안부와 함께해서 거의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놀라운 그 성과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례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갇혀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예. 양수 발전소를 1조 5천억 정도 규모 양수 발전소를 유치를 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도에서도 이거 생각도 못했던 걸 저희들이 해냈기 때문에 아마 구례가 양수 발전으로 전라남도의 천연 재생 에너지의 주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흥 나라도 우주센터까지 가는 4차선 광역 고속도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이 된다면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한 전남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에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2만 개 일자리가 지금 현재 들어서도록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 문제였는데 그게 지금 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그 일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전선 문제랄지 또 전라선 문제랄지 이 또한 동북권의 SOC 사업에 의해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략과 저희들 공약으로 승부를 펼쳐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가 국회에서 의대 유치 결의대회를 갖고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범추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면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이날 범추위 명의로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거리민도 발표가 됐는데요. 범추위는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 등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에 환영하면서 의료계도 의대 정원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의료 계획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2026-2027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전남도가 의대를 설립할 때는 관련 대학과 협력해 캐나다 노슨 대학을 모델로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 예, 또 김 지사께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권 공동 단일 의과대학 추진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맞습니다.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 단일 의대 추진 결정 환영문을 통해서 두 대학의 결단은 반드시 전남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한다. 그래서 절박함의 소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의료 공백에 따른 붕괴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고 더구나 전남은 초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타 지역보다 높지만 의료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 의료 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다 또 기존 의대 정원으로는 수도권 인력만 확대할 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도는 캐나다 노섬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단일 통합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김 수출 3억 불 달성의 일환으로 전남산 김의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김 품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해요. 예, 그렇습니다. 김은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죠. 지난해 전체 수출량이 한 1조 원 이상을 차지한 데다 전국 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한 전남의 경우 전 세계 김 산업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 시장에서 여전히 일본산 마른 김이 속당 10,000원, 한국산은 4,000원으로 한국산 마른 김이 품질 관리 기준이 없어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 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마른 김의 유생과 또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해 김 수출 3억 불 달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는데, 공군 수협에서 김 검사장을 갖추고 금속 검출기들을 도입해 등급제를 시범 운영한 후 점검을 마치고 이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 품질 등급제하면 김 품질 검사원을 이축해서 색택하고 형태, 또 향미력, 이 검사와 단백질 함량, 이물질, 중금속의 기계적 검사를 통해 김 품질을 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전남도는 이런 품질 기준을 시군과 지역별 수협의 자율적 참여하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전남도가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하면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죠. 이미 문체부와 전남을 비롯한 남북권 5개 시도가 3조 원 규모의 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해 남북권을 관광의 중심지를 구성하고자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은 갯벌이나 섬, 또 다도의 천혜의 관광경소 명소화와 문화예술, 그리고 워케이션 등 이 체험형 관광 스테이를 확충하면서 남도 미식 관광 상품화에 앞으로 주력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25건 5,260억 원의 사업이 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해 설계비로 111억 원의 국비를 챙겼는데, 이는 남북권 사업을 위해 편성한 278억의 40%를 차지한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올해 10개 사업에 555억 원을 투입하네요. 예, 전국서 최초로 시행했던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지금 꾸준한 인기로 올해도 15억을 들여서 차별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기농어 기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 자금을 60명에게 1인당 4천만 원씩을 지원하고요. 기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도 500억을 확보해서 1.5%의 대출 금리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서 유일하게 지역민과 갈등을 푸는 기농산 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도 26개 마을에 4억을 투입하고 박람회 참가나 또 어울림 대회 등 이 지역민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에 모두 11억을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이러한 단계별 다양한 기농어 기촌 정책을 통해 지금 10년 연속 4만여 명의 기농어 기촌인을 유치하는 나름 성과를 냈습니다. 네, 전남도가 저출생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위해서 434억을 투입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전남의 경우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올해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다자녀 행복하드 가맹점 수수료 감면 등 이 3개 사업에 2억을 투입하고요.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25억을 지원합니다. 특히 양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20에서 5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요. 한방 난임 치료 지원도 나이 전 없이 1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첫 만남 이용권과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12개 사업에 306억을 투입하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수요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예, 이번 특별 단속은 전남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점검은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굴비, 제수용품과 함께 원산지 미표시와 원산지를 혼동해 표시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또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과 또 공중위생, 원산지 등 위법 행위로 43건을 단속해서 34건을 입건하고 여기서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교촌 오리지널을 참 좋아하셨어요. 제게 양보하느라 거의 안 드셨지만요. 아버지께 이제 그만 사오시라 했더니 한마디 하셨죠. 내가 너 닭 사주는 재미로 산다. 곧 돌아오는 아버지 기일, 제사상엔 늘 그렇듯 교촌이 올라갑니다. 먼 훗날 아버지에게 이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아버지께 닭 올려드리는 재미로 살았다고. 진한 그리움이 더해져 교촌의 맛은 더 깊은가 봅니다. 교촌 고객님의 실제 사연이었습니다. 교촌 고객님께 늘 고맙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 맛, 지금도 최고의 맛. 교촌 1991. 어휴 좋아. 김 사장, 충전이 벌써 다 됐어? 나 T4K로 바꿨잖아. 아, GS 글로벌에서 수입하는 BYD 1톤 전기 트럭? 한겨울에도 충전이 그렇게 빨라? 그럼 시간이 돈인 우리한텐 딱이라니까. 박 사장도 BYD T4K로 바꿔봐. 검색창에 T4K. 부장님, 실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깨봉. 9872 9981. 아우 기특해. 외우지 말아야 할 구구단을 외우셨네요. 수포자 코스로 쭉 가실 수 있겠어요. 구구단을 외우지 말라고? 안 외우면 방법이 있어? 검색창에 깨봉 수학을 치세요. 인공지능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의 수학. 깨봉. 지우야, 우동 먹자. 곰돌이 끝내줘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배웠지. 올겨울도 생생우동 하세요. 국물이 끝내줘요. 농심 생생우동. 나 올해는 꼭 재테크한다. 재테크 말고 이테크해. XM3 이텍 하이브리드. 주행 중 자동 충전으로 동일 가솔린 모델 대비 도심 최대 32% 연료비 절감.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2,795만 원부터. 이텍 for all. 르노코리아 자동차. (1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어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